네, 전성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움직이면서 해야지 또 전성기로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월요일은 재취업 성공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재취업 성공기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시러 중요한 분, 정말 귀한 분 모셨는데요. 한국 간호조무사 교육자협회 지정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치현 주부님까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실은 아마 새로운 일을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답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 회장께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사실 본인 소개 본인이 하라 그러면 좀 무한한데요. 저희 룰이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 저는 약간의 병원 경력을 가지고 간호학원 강단에 72년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으로 40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배 원장들도 도와야 되고 또 간호조무사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앞으로 더 헤쳐나갈 건가. 또 이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이 호감을 갖고 기대를 갖고 해주기를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간호사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웬만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간호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길러내자라는 뜻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따지고 보면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력상으로 따지고 보면. 이채원 주부님도 오늘 처음 뵙는데요. 역시 룰이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38살로요. 전업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들 1명, 5살짜리 있습니다. 저희 코너가 이제 재취업 성공기예요. 그러면 이제 재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아마 자리를 하셨죠. 그럼 취업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네,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10년 이상 계속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를 빨리 갖고 싶으니까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근데 이제 곧 있으면 40이 돼가니까 아무래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40이 돼가도 조무사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예, 전에는 20대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이 직장 여성이 1000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학력은 높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많고 그것을 썩히기엔 너무 사회적으로 손해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런 많은 능력을 가정에서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으로서의 일을 가지고 성취감을 갖고 만족감을 갖고 뭐 그런 경우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럼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럼 재취업에 도전하는 각오 한마디 오늘 주부님. 정말 취업에 대한 그런 겁도 있고 좀 용기를 내고 싶지만 또 막막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꼭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알려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채원 주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바라면서 재취업 성공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조무사의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활동 범위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직업인지부터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조무사라는 건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난 어시스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조무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보필해서 지지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간호사의 업무 보조, 그다음에 의사의 진료 보조가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급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급에는 이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간호조무사가 대체 인력으로 간호 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간호 업무가 뭐 9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전문 그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가 다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전문적인 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간호 업무는 이제 간호사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외래 진료 보조라든가, 뭐 간호사의 업무 보조라든가, 또 개인 의원에서의 이거 단순한 간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간호조무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있습니다. 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앞서서 이제 자막으로 잠깐 전화번호가 나갔습니다만 서울 지역 번호 02고요. 845국에 190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 회장님과 직접 뭐 전화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궁금한 걸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채원 주부는 간호조무사에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그럼요. 평소에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야,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나이가 드니까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시부모님도 그러시고 친정 부모님도 그러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 나도 간호사 자격증 한번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죠. 그렇죠. 이 연로하신 분들이 좀 계시면 뭔가 좀 전문적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아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오늘 그러면 재취업에 성공한 이 주부의 사례를 이제 들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부는 어떻게 해서 이 간호조무사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됐나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사례를 들면은 딸이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진료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자격증을 따러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결혼하면서 또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가 무슨 또 새로운 일이 없을까 한 친구 중에서는 지금 이걸 해가지고 그 요양병원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40대인데 그 실장을 맡아서 일하고 계시고요. 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줌마 사례를 드는 겁니다. 아니 그 따님하고 같이 하시는 분은 그럼 따님이 꽤 나이가 어머니 나이 어머니가 50대죠. 지금 56세까지도 자격증을 따서 취업한 사례가 있고요. 차츰 이제 그 노인 연령층이 이제 그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후의 그 진료 또 요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어린애들은 20대 어린애잖아요. 어린애들은 노인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친구도 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주부는 딱이네요. 그렇죠. 계시기만 하면 딱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자가 더 유리한 직장인 것도 마음에 들고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일인데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집에 계시는 많은 주부들 가운데에서는 나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면접 보러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더라도 그 23세가 제일 예쁜데 그 친구들 뽑겠지 누가 40 넘은 사람 뽑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가 않은데 이건 사실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얼마 전만 해도 그 일본의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여기 오면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가씨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다 뚱뚱한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줌마들. 뭐 56세에 되면 애들은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노인은 아니지만은 노인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도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뭐 보기에야 좋지만 이제 정말 병을 앓고 계시거나 마음을 좀 위로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따뜻한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 간호조무사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의사나 간호사 보조 업무를 네.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보조 업무라는 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네. 환자를 돌보는 일의 보조도 네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투약을 보조한다든가, 네. 뭐 이제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물을 한다든가, 네네. 또 환자가 적정한 그 환자에 맞는 과목이나 진료 과목을 선택해서 안내를 뭐 한다든가, 네. 또 퇴원 후에 관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사 행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네. 사실은 주사는 우리나라 의료법상에 의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간호사가 하고 있죠. 간호사가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또 간호사가 없을 적에는 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네. 이제 의사의 그 지시하에 감독하에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일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국가 자격증이다 이건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민간 자격증이 요즘에 네. 참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어디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다. 이게 첫 번째 네. 장점일 것 같은데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국가 자격증이니까 이제 보장된 전문 직업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측은지심이 이제 여성성의 이제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모성의 네, 본능과 모성애. 예, 그런 것들이 이 그 아픈 환자를 돌보는 데는 가장 적합하고, 물론 이제 남자 간호조무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도 많습니다. 사실 네. 남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주로 이제 여성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급여나 월소득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제출을 급여. 준비하시는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청년 실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급여를 따진다는 거는 이 직업에서는 이제 그 나이팅게일의 후예로 네. 정말 어느 정도의 봉사 정신이 있는 분들이 저희 학원에 오는 거죠. 네. 간호조무사를 선택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많은 보수를 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못하고 한 1,700에서 1,800 정도의 연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네. 또 이제 그 간호 파트가 그 병원의 운영을 많이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느 병원이가 딱 들어서면은 이 병원은 참 안정돼 있다. 네. 좀 산뜻하고 그렇죠. 편안하다. 네, 드는 병원이 뭐 있어요. 그런 느낌. 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간호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간호 파트에서 서로 같이 일하는 모든 다른 직역들과 네. 그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고 네. 그런 것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그 미소를 환자를 위해서 해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간호 파트는 굉장히 병원에서 중요한데 의사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병원 입구 들어섰는데 어디 오셨어요? 이러면은 사실 다시 나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어디 그렇죠. 네. 어디 불편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역할들을 좀 세세한 역할들은 다 그쪽에서 다 하시는 역할들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과정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면서 간호조무사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어떤 과정 밟아야 간호조무사에 도전할 수 있나요? 예, 이제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되고요. 네. 뭐 우리나라는 학력이 다 높으니까. 그러고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 중에서 4개월,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780시간 이상. 그다음에 이론 수업은 8개월 중에 이제 시간으로는 740시간. 그래서 1,520시간 이상을 해야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그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은 보통 한 80, 한 9%, 90% 가까이 합격을 합니다. 뭐 때로는 뭐 전국적으로 이제 500여 개 학원이 있는데 많은 학원들이 100% 하는 학원 많습니다.
이게 시험이 아무리 그래도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준 전문 교육, 이게 뭐 거의 전문 의료에 대한 전문 교육 아닐까요? 그러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어렵죠. 어렵지 않은 게 없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참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인체에 대해서 사실 평생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인체를 우선 공부한다 하는 거와 그다음에 출생의 기쁨서부터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연령층의 다양한 그런 인생 경험을 함으로써 다른 직역보다는 좀 인간적으로 성숙한 그런 경우가 또 많고요. 저부터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통 다른 직역보다는 좀 제가 많이 성숙했나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런 인생 경험을 간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더 제 감정이 풍부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애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져요. 이제 강의실과 시습실이 있고 강의실 겸 시습실을 쓰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는 강의대로 하면서 우리가 실습은 임상 실습을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원은 환자가 없으니까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실습,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그 침상을 만든다든가, 뭐 또 커튼 보드나 뭐 이제 이런 의료 그 용품 만든다든가, 또 이제 그 인형을 가지고 환자의 그 체위라든가, 뭐 이런 걸 공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실도 사용하고요. 주로 이제 그 이론이 많으니까 강의실을 많이 사용하죠. 그 뭐 실습 그리고 이론 이것이 좀 완벽하게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이채원 주부는 너무나 열심히 듣고 계시거든요. 어느 주부님보다 나와주시니 어떤 주부님보다 끄덕끄덕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듣고 계세요. 어떠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각오는? 아무래도 1년 공부한다는 게 주부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좀 국가 보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국가 보조 얘기를 그럼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가 보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노동부에서 지금 계좌제라고 많이 알고 있고요. 계좌제 카드인데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있죠. 그 모자 가정이라든가 또 이제 한부모 가정 이런 그런 주부일 경우에는 이제 성공 패키지로 전액이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1만 원 정도의 교통비 나옵니다. 1년 동안 나옵니다. 이채원 주부 국비 얘기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이용하고 계좌제 카드 많이 발급받아서 교육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후에 어느 곳에 취업이 가능한 걸까요? 많이 되고 있나요? 취업은 이제 주로 그 의원급이 많고요. 우리 그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병원급이나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원급의 경우에는 뭐 각 분야가 많잖아요. 전문 분야가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그런 의원급에서 많이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이 총해서 이제 한의원, 치과의원까지 해서 의료기관으로 보고 의료기관 외에 이제 그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했을 적을 대비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의무 부사관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국가 공무원이죠. 그렇죠. 네. 공무원이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뭐 신분도 보장되고 여기는 그 월급도 많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많고. 아니 단순하게는 그냥 병원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양센터. 그렇죠. 또 요양병원 같은데 또 이제 재가센터라고 해서 재가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하면서 시설장이 될 수 있거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그래서 50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제 한 클래스에 뭐 몇 분씩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목표가 이제 그런 요양센터나 그런 걸 개설하려고 시설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방문 간호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나오죠. 그 어느 드라마에 방문하는 거, 방문해서 간호사가 그 회장님 돌보시는 거,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방문 간호 사업에도 뭐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그래서 언뜻 제가 들으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부르시는 데는 많은데 지금 나오신 분들이 없으셔갖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험이 1년에 그러면은 한 번인가요? 2번 있는데요. 3월에 이제 지금 현재는 3월에 개강인데 3월에 개강한 학생은 내년 3월에 시험을 보고 또 9월에 개강한 학생은 내년 9월에 보니까 학생으로서 1년에 2번 시험이지만 1년 과정을 마쳐야죠. 지금 이제 들어가시려면 9월 개강에 들어가셔야지 내년 9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채원 주부님. 9월이면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9월에 올해 여름 좀 잘 나시고요. 9월에 한번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이 간호조무사 어떤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주세요. 이제 물론 여성이 주로 하는 직업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보다는 여성이 적합한 직업이고요. 또 이제 여성이 또 결혼과 임신, 육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리가 회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아기 다 잘 키워놓고 또 나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절되는 동안에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숙련되신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러니까. 간호조무사인 경우에도 검진센터에 센터장 하는 걸 봤어요. 그분도 50대인데 이제 어려서부터 물론 이제 간호조무사 일을 하셨는데 너무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니까 그 검진센터를 맡겼는데 전에보다 매출이 한 3배 정도 올랐다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상당히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꽃다운 나이 23만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있지만 그거 지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다는 걸 잊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좀 자신감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9월부터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간호조무사 교육자협회 지정순 회장 함께했고요. 이채원 주부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 간호조무사 교육받으신 분들은 여성성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여성들이 섬세함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거는 저희한테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주말을 나의 도전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